안녕하세요. 한지우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너무 오랜만에 업로드 방송이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일하면서 아기 돌보면서 하다 보니까 급한 일부터 먼저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미루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또 지난 마지막 방송으로부터 석 달 정도 훌쩍 지나갔습니다. 소식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짧게나마 이야기를 전하고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대전 서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무실의 빈 책상이에요. 카이스트가 근처에 있는 학교인데요. 방송을 올린 석 달 동안 게으르게 논 건 전혀 아니고 일이 엄청 바빴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혼공 마스터 클래스 공부법 프로그램이 반응이 좋아서 3월부터는 거의 매일 강의가 있었거든요. 주말에는 학생들 컨설팅하고 주중에는 강의 들어오는 대로 나가고 이렇게 해마다 전교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들도 있어요.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이미 예약된 것이 있고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연을 맺은 대전시 교육청에서 올해는 직접 학생들을 찾아가서 공부법을 알려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흔쾌히 좋다고 했고요. 찾아가는 혼공교실이라고 네이버에서 기사도 조금 뜹니다. 4월 말부터 지금 한 달째 꼬박 대전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돌면서 하루에 5시간씩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쭉 알려주는 중입니다. 고등학생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초등학생들에게 공부법을 알려주는 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하루에 5시간을 연속해서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게 괜찮을까요? 그런 생각 드시죠? 예,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무리가 될지도 모르겠다. 애들이 지루해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그런 걱정은 완전히 기우였습니다. 4교시가 끝날 즈음 저는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벌써 저와 함께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다 안 돼요, 벌써요. 막 이렇게 외칩니다. 공부 방법에 대해 이렇게 체계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을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특히 대전에서도 둔산동이나 이렇게 사교육을 좀 하는 동네는 제외하고 아무래도 좀 더 외곽 지역 위주로 교육청에서 선정을 했거든요. 공부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공부법이 뭔지 제가 어떻게 학원을 거의 안 다니고도 중고등학교 6년 내내 전교 1등을 했는지 제가 매일매일 했던 복습법, 공부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비결이나 독서법도 얘기하죠. 아이들이 강의 후에 보내준 실제 멘트입니다. 공부가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당장 집에 가서 복습하고 싶어요. 강의가 끝나고 제 손등에 스티커를 붙여준 아이도 있고 수줍게 편지를 써서 저한테 주고 간 특수학생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볼 때 저는 굉장한 기쁨을 느낍니다. 며칠 전 대전교육청 장학사님과 점심을 하는데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찾아가는 혼공교실을 통해서 만나게 될 아이들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0명은 될 텐데 그 중에서 어떤 아이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특별하게 기억해주는 친구들이 있겠죠. 이때 배운 걸 실제로 써서 인생과 운명이 바뀌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따금 제2 유튜브나 인스타로 예전에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되었다, 의대에 들어갔다, 또 서울대에 들어갔다, 그러니 서울대에서 밥 사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오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요즘 대전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확연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교실에서 손을 들어보라고 하는데요. 평일 기준으로 유튜브, 웹툰, 인스타, 게임,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간을 물어봐요. 폰으로 봐도 되고 컴으로 봐도 됩니다. 이런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 쓰는 시간을 물어보는데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요. 놀라실 겁니다. 평일 기준으로 이런 거 하는 시간을 물어보면 하루 3-4시간은 예사입니다. 평균 3시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5시간, 6시간 하는 친구도 있고 오히려 1시간 이하로 하는 친구들은 손에 꼽을 정도죠. 그런데요, 제가 다닌 학교들 가운데서 대덕 연구단지 근처에 있는 곳도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거의 연구단지, 연구원들, 그러니까 석박사 연구원들인 아이들이 많은 학교입니다. 거기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평일에 1시간 이상 폰을 한다고 손든 학생이 교실에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손을 안 든 친구들은 2-3시간 한다고 손을 든 교실에 1-2명 있는 친구를 이상하게 봐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 친구도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그날 할 거 다 하고 밤에 딱 15분 정도 유튜브를 보는데 이것도 공부에 큰 지장이 있나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유튜브 게임을 한다면 공부를 기적처럼 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적이 미친 듯이 오르는 기적의 사례들 있죠. 하루 1시간 이상 폰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만약 하루 3시간씩 유튜브 게임을 한다면 기적처럼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매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하루 3시간 이상 유튜브를 한다고 손을 들었으면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학원 끊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이 벌어다 주시는 돈 몇십만 원을 매달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아요.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튜브를 끊고 그 시간에 나가서 운동장을 뛰세요. 밖에서 걸으세요. 고등학생이라면 유튜브 3시간 보고 학원을 다니느니 학원 끊고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그래야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날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은 폰을 얼마나 쓰시나요? 자녀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폰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공부 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제 강의 시작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궁금합니다. 요즘 저는 참 귀한 공덕을 매일 쌓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시간 닿는 대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늘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